지방 4년제 대학 졸업 후 장례식장에서 일하며 겪었던 일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일하기 전 저는 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장례식장 소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말에 넘어가 병원 일을 그만두고 장례식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제가 일하던 장례식장 사무실은 요양병원 지하에 위치해 있었는데 보통 장례식장 직원들은 상가가 없으면 밤에 불을 끄고 잡니다. 하지만 저희 쪽은 사장이 술집과 유흥업소를 함께 운영하는 바람에 밤에 오거나 새벽 늦게 오는 일이 허다했고 어떤 때에는 아침이 되어서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을 새야 하는 경우가 허다했죠. 2인 1조로 24시간 막교대 근무였는데 사무실 전면이 밖에서 다 들여다볼 수 있게 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인을 모시는 영안실도 내부 전부가 보이진 않았지만 정면 부분은 보였고 빈소도 접객실도 모두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좌측 정면에는 병원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새벽 2시 반쯤이 되면 사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엘리베이터 혼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기에 별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저와 다른 조에 무려 14살 때부터 장의사 일을 하고 계시는 남성분이 한 분 계셨는데 하루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매일 새벽마다 저기 엘리베이터에서 할아버지랑 애들이 내려 여기 주변 돌아다니는데 혹시 알고 있었어요? 네? 아니요, 본 적 없는데요? 저는 장난이라고 생각해 가볍게 넘기고 있고 있었는데 하루는 근무 중 아무도 없는 아주 고요한 깜깜한 복도 쪽에서 착착거리는 슬리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명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을 시간대인데 깜짝 놀라서 뭔가 하고 복도 쪽을 쳐다봤죠. 할아버지랑 애들 왔나 보네. 혹시 발자국 소리 들었어요? 너무 놀라서 후레쉬를 들고 뛰쳐나가 복도를 비춰보았죠. 하지만 그곳에는 텅 빈 복도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피곤해서 잘못 들은 건가? 새벽이라 피곤해서 잘못 들었나 보다 생각하고 뒤로 돌아서려는 순간 바닥에 물에 젖은 신발 자국이 여러 개가 찍혀 있는 것이 보였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아니었고 신발 자국이 선명한 걸로 봐서는 찍힌 지 몇 분 안 돼 보였습니다. 게다가 신발 자국 크기가 제각기 다른 것이 꼭 어른과 아이들이 지나간 듯 보였죠. 어디서부터 신발 자국이 시작됐는지 따라가다 보니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시작되어 안치실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들었단 말이 진짜였던 건가? 그렇게 그날 새벽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신발 자국들로 가득 차 있었고 다음날 사장님께 지난 새벽에 있었던 일을 보고드려 CCTV를 돌려봤는데 그 시간대에 찍힌 CCTV를 보니 찍힌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날도 다다음날도 새벽 2시 반쯤이 되면 그 착착거리는 발소리는 어김없이 들려왔고 처음에는 그 소리가 들려올 때면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게 엄청 무서웠는데 사실 혼자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옆에 계신 과장님께서는 미동조차 없는 걸 보고 저 존재들이 해코지 같은 건 안 하나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수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도 점차 그 소리에 적응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리가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루는 춘천에서 남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저희 쪽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인은 실족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 들었던 점이 있었는데, 보통 사람이 넘어지면 앞뒤나 옆으로 넘어지는데 그분은 머리에 앞뒤가 모두 깨져 있었고 거기다가 코와 이까지 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말 의아했죠. 노숙 생활을 하셨는지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옷도 허름했고 냄새도 심하게 났습니다. 가족 중에 의사가 있었는지 그 의사에게 사망진단서를 받아왔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가족들은 평범해 보였고 절대로 가난해 보인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해 보이는 점이 하나 있었는데, 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게 꼭 제 눈에는 마치 연기라도 하듯 어색해 보였고 나 좀 봐주세요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고인을 잠시 수습해서 지저분한 건 닦고 옷은 벗겨서 하대와 턱받이를 채우고 난 뒤 어깨, 손목, 허리, 허벅지, 발목을 묶어 고인을 안치시킨 뒤 유족들이 있는 빈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 슬피 울부짖던 가족들이 울음은커녕 슬픈 기색 하나 없이 정신없이 보험증서 등 이것저것 꼼꼼히 챙기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보험금을 타기 위해 몹쓸 짓을 했다는 생각이 가시지 않았지만 제 일도 아니었고, 결정적으로 의사의 사망 진단서까지 나왔으니 일단 이것저것 작성하고 사무실로 돌아갔죠. 사무실에서 유족과 상담하고 업무를 끝낸 뒤 저녁을 먹고 다음날 아침 인관을 준비 위해 안치실로 향했습니다. 한참 안치실에서 입관 물품들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사체 냉동고 쪽에서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냉동고가 돌아가는 소리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또 다시 그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신음소리같이 들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뒤도 안 돌아보고 곧장 사무실로 뛰어갔고 같이 근무하던 사수한테 안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했더니 사수가 혹시 사람이 살아있는 거 아니냐며 저희 둘은 안치실로 급히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안치실에 있는 냉동고를 허겁지겁 열었습니다. 그리고 냉동고 안을 본 저는 기겁했습니다. 분명 제가 좀 전에 손목이며 발이며 전부 묶어놨었는데 이상하게도 그게 전부 다 풀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전부 다 묶어놨었는데 진짜 살아있는 건가? 큰일 났다며 진짜 살아있는 거 아니냐면서 확인했는데 확실히 살아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보통 시신 수습할 때 손가락 하나하나 다 펴서 가지런히 묶어두는데 그런데 그 시체는 마치 화난 사람처럼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고 또 그 주먹은 얼마나 세게 쥐고 있었는지 손톱이 살에다 파묻힐 정도였죠. 과장님과 다시 시체를 수습하고 냉동고에 넣었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끔 시신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움직인 건 처음 본다고 하셨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소름 끼쳐 별일 아닐 거라며 제 자신을 다독이며 다시 입관을 준비하는데 야! 누군가 화를 내며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또다시 너무 무서워져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사무실로 주량랑 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얼른 가서 소주 한 병이랑 오징어 한 마리 사오라고 하셨고 사다 드리자 저보고는 나가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 뭘 하시려는 건지 궁금해
CCTV로 과장님이 뭐를 하시는지 보았습니다. 과장님은 시신을 꺼내 드시고는 그 앞에 소주 한 잔과 오징어를 뜯어놓고 마치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가 지나자 다시 고인을 안치시키고 유족에게로 향했습니다. 유족을 불러두고 과장님이 하셨던 말은 진짜 사고사가 맞습니까? 였고, 그 말을 들은 유족분들은 흥분하며 계단에서 넘어진 게 맞다며 신경질적으로 답변했고, 과장님은 재차 물었습니다. 정말 사고사가 맞는 겁니까? 그랬더니 유족들은 장례식장에서 왜 이런 걸 따지냐며 목에 핏대를 세우며 화를 냈고 별 소득 없이 사무실로 돌아왔죠.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아까 안치실에서 돌아가신 분과 얘기를 나눴는데 그 돌아가신 아저씨가 사진은 멀쩡한데 정신 연령이 워낙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또 가족이 자기를 버렸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대로는 못 간다고 하는 것이었죠. 돌아가신 분 부모가 그 사람을 집에서 쫓아냈고 그 사람은 외삼촌 집에서 머슴처럼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실수로 이분이 무슨 사고를 쳤는데 그걸 보고 외삼촌이란 사람의 아들이 그분을 심하게 구타하여 결국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애초에 화가 난다 해도 사람을 죽을 지경이 되도록 구타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과장님이 신고를 했는지 누가 신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날 경찰들이 와서 사체 사진을 찍더니 사고사가 아닌 것 같다며 다른 병원으로 옮겨 부검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그 일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 들은 건 없지만 며칠 후 꿈에 어떤 분이 나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며 그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기는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사람이 귀신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몸소 체험하게 되었고 사람에 질려 장례식장을 그만두게 되었죠. 그 당시에는 정말 인류애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장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와 대학교를 한 학기 남겨두고 대학병원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교직원이라고 신나서 원서내고 당장 고향으로 내려왔더니 병원은 몇 년째 적자인 상태였고 건물은 꽤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원래는 기독교 병원이었던 걸 대학에서 인수해 내부만 약간 수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구식 건물이었죠. 저는 총무팀 중에서 시설 관리 쪽 일을 담당했었는데 병원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 온 병원을 다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뭐 그래봐야 장례식장, 3층짜리 병원 건물, 총무팀이 있는 별관이 다였지만 말이죠. 그렇게 일을 시작한 지 수개월이 지나고 여름쯤이었습니다. 2층 간호사실에 볼 일이 있어 잠시 올라가게 되었죠. 올라가서 간호사 선생님들과 수다 좀 떨고 병실로 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병원이 보은 지점 병원이라 노인분들이 많으셨거든요. 대학 병원이긴 하지만 병상도 모자라고 의사가 부족해 종합은 아니고 준종합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아무튼 2층에서 일을 마치고 내려오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 2층 화장실로 향하는데 화장실 앞쪽에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를 지나쳐 화장실에 들어가려 하는데 할아버지께서 다짜고짜 무슨 일을 그따위로 하냐며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화장실 문을 딱 막고 서서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러시는지는 몰랐지만 저는 일단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다음엔 더 잘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며 얼버무렸죠. 그런 뒤 다시 화장실을 가려는데 할아버지께서 또 막아서시더니 막 뭐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만두실 것 같지가 않아 사무실로 향하는데 쿵! 화장실 안쪽에서 쿵 하는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났습니다. 진동마저 느껴지는 쿵 하는 소리에 뭔가 싶어 뛰어가 봤더니 2층 화장실 천장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참혹해 보이는 광경을 바라보며 잠시 제자리에 멍하게 서 있다. 문득 그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 내려앉은 천장 잔해를 마구마구 뒤졌고 다행히 잔해 속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층 간호실의 전화로 사무실에 보고하고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는데 때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장례식장 직원이 들어오더니 화장실 바로 앞 병실로 가서는 할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나오시는데 방금 전 막 화를 내시던 할아버지셨습니다. 놀라서 장례식장 직원분께 물어보니 1시간 전에 돌아가셨는데 사망 진단서가 아직 안 나와서 대기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불과 몇 분 전에 저에게 욕설을 퍼부은 분인데 말이죠. 그렇게 그 자리에서 몇십 분 동안 멍하니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장례식장으로 가서 할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렸고 그 뒤로는 별일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겪은 기묘한 일이었습니다.